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16일에 열린 대주배 결승 한국바둑의 레전드들이죠.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대국인데요. 네, 이창호 구단은 4강전에서 강자 목진석 구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유창혁 구단은 한국바둑의 또 다른 레전드 서봉수 구단을 제치고 결승에 선착했는데요. 과연 두 선수의 두 레전드들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창호 구단이 100이고 유창혁 구단이 흑이었습니다. 자, 화점 소목 양화점으로 두어가고요. 자, 이제 이창호 구단 같이 좀 두터운 기풍의 기사들이 화점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대국도 역시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흑이 굳혀가니까 위로 걸쳐갔네요. 이수루는 예전에 날일자로 두고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 정도 교환을 해두고 벌리고 흑이 이제 다른 곳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후속 처리를 하면서 두어가는 포석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런 모양들이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한 5년 전쯤 많이 연구가 되었던 그런 포석이고요. 자, 일단 이창호보다 높은 걸침을 하니까 붙여서 늘면서 굉장히 무난한 선택을 했고요. 자, 이창호단도 벌려두면서 초반 정석 진행은 어마어마하게 무난하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다가갔는데 이수루는 3-3에 들어가든지 걸쳐가든지 이곳을 3-3 들어가든지 모든 수가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유창혁 구단의 생각은 이곳을 다가오면은 나중에 여기를 침투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기분 좋은 자리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다가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창호 구단도 굳혀두니까 자, 이곳을 그 다음에 걸쳐갔네요.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100이 붙여서 공격하더라도 막상 어마어마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흑도 실리를 챙겨 놓으면서 이 돌 2점을 타개해가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도 좌하기 쪽을 굳혀두면서 그냥 둘 대로 돌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유창혁 구단도 100이 손을 뺐기 때문에 붙이고 젖혀가고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은 뚫어 나가면서 싸우는 진행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은 아니죠. 지금 당장 상변 쪽을 보더라도 흑이 날일자로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집은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 그냥 이어두고 막을 때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수루도 마찬가지로 하나 정도 밀어두고 선수를 잡고 하변 쪽이 굉장히 또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하변 쪽 또는 좌변 쪽을 벌려가는 선택도 할 수 있는데 이창호 구단은 다음에 흑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간다면 상변 쪽의 모양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날일자로 두어갔고요. 자, 여기서 흑은 손을 빼고 다시 한번 걸쳐갑니다. 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오히려 먼저 들어가면서 전투 1차전이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창호 구단 두텁게 한 칸 뛰어가고요. 자, 여기 하나 붙여두고 귀 쪽을 붙이는데 이수의 의도는 이제 막으면은 젖혀가면서 귀 쪽은 이런 식으로 선수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막상 흑이 이 한 점을 잡은 간격이 두텁기는 하지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혁 구단도 이렇게 두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늘고 막으면서 두터운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서로 간에 살짝 완착이 나오는데 이창혁 구단도 단수 한 방 쳐두고 이어두면서 좀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유창혁 구단으로서도 100이 이었을 때 계속해서 이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와도 입구자 정도 아니면 이런 자리 찝어서 젖혀가면서 이 백도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다면 집으로 확실하게 챙겨두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의미인데 서로 간에 살짝씩 완착이 등장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자, 막어가니까 하나 젖혀두고 끊어가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변화가 초반부터 등장을 하는데, 자, 이때 유창혁 구단이 꼬부린 수가 완착이었고요. 자, 이 수로는 일단은 그냥 끊어서 확실하게 두어가는 게 좋았습니다. 100 입장에서도 당연히 패를 바로 걸어갈 수도 있는데 패를 바로 걸어가고 이 패감을 쓰는 건 절대 패감처럼 보이지만 3점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백도를 계속 공격을 한다면 이
이 세 점이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곤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또 흙이 좀 좋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백은 어떻게 두면 될까요? 백 입장에서는 먼저 한 방 젖히고요. 자, 잡을 때 이곳을 하나 늘어두는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다 해두고 결국에 요 패를 그 다음에 결행을 해요. 이 미리 잡혀두고 나서 결행을 한 다음에 이런 붙이는 팩감을 쓰고요. 먼저 붙여두는 교환을 해놔야겠네요. 자, 먼저 붙여두게 된다면 흙 입장에서도 여기를 끊어서 한 번에 소화가 안 되는 자리죠. 그렇다고 때리자니 백이 한 번 눌러두고 이어서 살려가게 된다면 이 변화는 내 흙이 잡기는 했지만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변화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흙이 이제 이곳을 두게 된다면 그 다음에 패를 걸어가고 둘 때 내 만패불청이죠. 흙도 끼어가는 팩감 때릴 때 늘게 되면서 이 변화도 역시 흑백 모두 반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꼬부린 수가 왜 좋지 않은 완착이었냐면 꼬부리게 된 거는 백이 붙여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를 이제 늘었는데 여전히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탈출이 된다면 흙이 끊어 잡더라도 계속해서 시한폭탄을 안고 두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으로서도 유창혁 구단의 꼬부리는 수를 보자 치받고 넘어가는 선택이 좋았는데 이창호 구단도 이 귀가 그냥 잡히면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들어가고요. 자, 이제 단수 치면서 이제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 늘어두고 바로 패를 걸어가는데 이 패의 의도는 이제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흙이 패를 때려내면 막는 것까지 팩감으로 쓰면서 한 팩감이라도 더 벌고자 했던 것 같은데 자, 유창혁 구단이 순수하게 상대방의 의도대로 두어줄 기사가 아니죠. 자, 이 수를 바로 보자마자 바로 반대쪽을 뚫어가는 선택을 하고요. 자, 물론 백이 이곳을 잡기는 했지만 흙이 막어가게 되니까 이 수가 거의 뭐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백이 다른 곳을 두고 싶은데 흙이 단수 치고 때려내는 수 자체도 굉장히 두텁다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백이 손을 빼면 이곳을 붙여가면서도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텁게 또 활용을 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냥 빵 때린 것보다는 한 집 득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똑같나요? 좀 헷갈리는데 똑같네요. 그래서 이 한 점이 두텁게 두 집 득이죠. 붙여가는 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뭐 붙이고 나중에 이렇게 두게 된다면 약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 남아있죠. 끝내기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냥 자체 이 한 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백도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일단은 뻗어 두었는데 물론 우상기 쪽 흙 4점을 잡긴 했지만 흙이 이 관통한 좌상기 쪽을 관통한 자세가 너무 두터워서는 흙이 초반은 확실하게 우세를 잡은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유창호 구단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착실하게 지켜두면서 상변 쪽의 모양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네요. 자, 하나 들여다봐 놓고 이제 상변 쪽 삭감을 시작을 하는데 유창혁 구단 계속해서 바둑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환 자체도 그냥 잡히게 된다면 나중에 백이 막은 것과 비교를 하면은 끝내기로 약간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환 자체가. 그래서 이런 손해수까지 보게 되니까 유창혁 구단으로서는 굳이 이 백도를 공격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변 쪽을 확실하게 지켜두고 이제 다시 한번 무난한 진행이 되는데 자, 이곳을 눈목자로 두었을 때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뻗어서 지켜두는데요. 지금 너무 두고 싶은 자리가 딱 한 자리 있죠. 바로 이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를 두면은 상변 쪽 흙의 모양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이 삭감을 왔던 백돌들도 연결의 의미가 있는데 이 자리가 엄청 좋았죠. 그런데 흙돌이 좌하기 쪽 눈목자까지 온 이상 이제 이창호 구단이 우려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면은 조금 기분 나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백도 젖히고 아예 귀 쪽을 주면서 중앙 쪽을 하나 끊어두고 젖혀가면서 중앙 쪽 흙 2점을 약하게 만들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라도
두게 된다면 이 중앙 쪽의 주도권 그리고 좌변 쪽에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의 모양이 약간은 구체화되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전 심리상 이 좌악이 쪽을 자기 집이었던 자리를 상대방에게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뻗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유창욱 구단이 오히려 중앙 쪽을 선점하면서 계속해서 바둑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날일자로 이제 타개를 시작을 하는데, 자, 붙이고 치받으면서 두텁게 두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은 이곳을 붙이면서 조금이라도 더 흙의 모양을 깨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 수가 거의 한 30수 가량이 진행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블루스팟 제1추천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조금 이 자리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쪽에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자, 띄워두고 쉬어가면서 유창욱 구단 막상 바둑이 만만치 않다고 본 거죠. 자, 이 수로 무난하게 둔다면 좌변 쪽을 깨는 선택 아니면은 중앙 쪽을 확실하게 지키는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유창욱 구단이 이렇게까지 씌어간 거는 이 백돌과 중앙 쪽 백돌들의 연결을 차단하면서 공격을 통해서 유리한 바둑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한 끝내기 싸움이 간다면 이 별명 자체가 신산인 이창욱 구단에게 끝내기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유창욱 구단 자신의 특기인 전투를 통해서 판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유창욱 구단의 절묘한 행마가 나오는데요. 자, 이창욱 구단 붙여서 타기를 할 때 일단 이곳 하나 젖혀두고요. 자, 넣을 때 보통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지켜두고 연결해 가면서 흙이 따로 살자고 하는 선택을 해도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붙여간 수가 아주 좋은 행마의 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젖히면 선수가 되고 이제 끊는 수를 차단했기 때문에 흙이 오히려 백을 역으로 끊어가면서 이 중앙 쪽 5점을 잡자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끊는 수를 막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곳을 끊어가는데 이 한 점은 이제 무시하고 젖히고, 자, 이곳을 넣으면은 두텁게 잡아가면서 좌변 쪽도 깨고 이 한 점도 두텁게 잡아서 흙이 당연히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하나만 끊어두고 여기를 끊어 잡으면서 중앙 쪽을 살려가는 선택을 하는데, 자, 유창호 구단 한 번 더 늘어두고요. 자, 물론 백도 여기를 하변 쪽과 중앙 쪽 흙돌들을 째고 나오면서 연결을 어느 정도 끊고 득을 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중앙 쪽도 지금 보시면은 연결이 확실하게 돼 있는 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 쪽을 돌볼 수밖에 없고요. 자, 단수 한 방까지 기분 좋게 쳐두고 하변 쪽을 정리해서는 유창욱 구단 입장으로서는 중앙 쪽 밭전자 행마로 백돌들이 끊어간 그 전투가 어느 정도는 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의 집 차이도 굉장히 미미한 차이예요. 1.5집 정도 흙이 유리하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5대5의 승부에서 유창욱 구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백도 찔러주고 연결을 해갈 수밖에 없는 돌들이고요. 자, 연결을 하는 게 일단 무난한데 이창욱 구단의 판단으로는 이런 식으로 당하고 중앙 쪽을 흙이 지켜버린다면은 도저히 덤을 받고도 이길 수가 없는 형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욱 구단도 일단 이곳을 흙이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연결을 하던지 아니면 중앙 쪽을 깨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유창욱 구단이 고지고대로 받아주지 않고 일단 백의 연결이 약한 부분을 추궁해 가면서 다시 한번 득을 보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자, 하나 끊어두고 백도 단수치고 이을 때 이곳을 이으면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치받아 들어와도 이 반대쪽이 끊기면서 백이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교환까지만 해두고 유창욱 구단 좌 쪽에서 다시 한번 득을 봅니다. 자, 밀어가고 하나 이어두고요. 자, 이런 완벽한 수순으로 좌 쪽에서 물론 흙이 이 백에 꼬부리는 수로 인해서 이곳을 밀면은 이제 뛰어가서 귀쪽과 수상전이 되는데 이거는 뭐 패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살짝은 헷갈리는 장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젖히고 들어가면서 이런 패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흙 입장에서도 굳이 유리한 바둑을 어려운 장면으로 이끌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유창욱 구단도 그냥
이곳을 먼저 붙여가는데요. 자, 붙인 수여도는 막아서 잡으면 여기 붙여가면서 이제 좌상 쪽 백돌들을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의도죠. 그래서 2차 구단도 하나 치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때 가만히 막어간 수가 좋았습니다. 자, 막을 수밖에 없고요. 치중 가고 넘어가게 되니까 보시면은 있는 수가 선수가 되죠. 있는 수가 선수가 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백을 괴롭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두 점을 끊어 잡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쪽을 통해서 좌변에서 큰 이득을 본 유창혁 구단이 이득을 본 후에 딱 우하 쪽을 지키게 돼서 지금은 중앙 쪽 싸움이 끝난 이후에 제가 1.5집, 한 집 반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형세는 흑이 한 5집 정도 유리한 바둑이 되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끝내기에 강점이 있는 이창욱 구단이라도 만만치가 않다는 뜻이죠.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정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유창혁 구단이 상변 쪽 집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요. 자, 백도 이 흑의 집을 많이 깨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역전에는 이를 정도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이창욱 구단이 역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유창혁 구단이 이창욱 구단의 이런 모든 수들을 잘 파악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결국에 이 자리까지 중앙 쪽 5점까지 지키게 되면서 마지막에 더 이제 수순이 진행이 되다가 이창욱 구단이 더 이상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덜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두 선수의 이 결승 대국이 거의 20년 만에 열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전성기 때는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과 함께 한국바둑의 4천왕이라 불리면서 한국바둑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기사들인데요.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신의 기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두 선수의 대국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렇게 제한기전이긴 하지만 역시나 두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준 그런 대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결국에 이번 판에 승리를 하면서 유창혁 구단이 우승, 이창욱 구단이 준우승을 거두었던 그런 대주배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